일단은 미적분 자체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은 시험 범위가 워낙 한정적이었다 보니까 그냥 수열의 극한에 4점짜리 문제들 나왔고 28번, 29번, 30번 다 비슷비슷하게 난이도가 뭐 아주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아주 쉽지도 않은 그런 시험이었는데, 일단은 4점짜리 위주로 좀 볼게요. 정리할 것만. 자, 28번 보시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의 점 a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좌표에 대한 추론이고, 그 좌표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발견적으로 추론을 하는 이런 문제였고, 사실은 이거는 틀리셨으면 안 돼요. 너무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규칙성만 바로 찾아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였으니까 그냥 바로 가볼게요. 가족권에서 이제 A1이 0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A1이 원점이니까 그래프 대충 그려놓고 여기 A1이 이제 원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원점인데 얘를 A1 이렇게 잡은 거야. 그 다음에 n이 홀수면 그 다음 항 있죠?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서 a2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거고,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a, 0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래요. 그럼 그 다음 항이죠. n이 짝수라면 an 플러스 1은 an을 y축 방향으로 a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고 그랬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정도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찍힐 거고, 얘가 이제 a3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a3이 되는 건데 요 값의 길이가 a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죠. 똑같은 게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이렇게 가는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찾아버리시면 A4라는 것과 생길 거고, 여기가 이제 A6이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A6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좌표를 써볼게요. 자, 좌표 써보시면 A2라는 건데,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짝수만 찾으면 되잖아. 그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1과 A2n이야. 그럼 A1과 A2n이니까 우리는 홀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짝수 좌표만 살펴보시면 되니까, A2라는 것은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A2가 A, 0와 같다 이런 식으로 써질 거고, 그 다음에 A4라는 게 생길 텐데 A4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A 이제 몇 A가 돼요? 2A가 되겠죠? 2A가 되고 A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6이라는 것도 써보면은 3A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1이 2개가 되니까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A8 같은 경우도 한번 써보시면 A8은 여기가 4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A 플러스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되니?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요거를 일반화 시키시면, 얘를 일반화하면 A2n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자, A2일 때 2일 때 A고요, 4일 때 2A고 6일 때 3A죠. 그렇지? 그러면은 A2n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n 곱하기 A와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2n의 절반이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곱해지는데, 이 A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얘가 n이 1일 때잖아요. 그럼 n이 1일 때니까 제로고, n이 2일 때는 A 플러스 1이고, n이 3일 때는 2 곱하기 A 플러스 1이고, n이 4일 때는 3 곱하기 A 플러스 1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n-1 곱하기 A 플러스 1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그냥 A2n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성 찾아주면 끝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A1에서 A2n까지니까 이제 원점에서부터 요까지, 원점에서부터 요까지의 길이지. 그럼 길이를 한번 식을 세워 보시면 얘는 루트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n제곱 곱하기 a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n-1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지는, 요게 A1, A2n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n으로 나눈 거지. 거기다 극한을 씌워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루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n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n제곱의 형태로 들어가 버리고 루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리미트 그냥 계산한다 치시면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시면 되니까 요 자리 같은 경우가 이제 a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남겠죠. 계수가. 자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루트 34라는 값을 가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a 값을 찾아줘야겠네. 그치? 그럼 a 값 찾아주려면 이제 제곱해야죠. 제곱해서 전개할게요. 자 그럼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2a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배 3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를 좀 곱해보시면 2분의 17이죠. 약분까지 할게요. 2분의 17 그런 다음에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시면은 이제 4a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a잖아. 그지? 그러면 더하기 4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7이니까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지. 됐니? 자 얘가 0이 되니까 잠깐만 얘가 2니까 15죠. 미안 15가 되겠네요. 왜냐면은 2a이고 2a이고 44가 되고 2배 했고 넘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될 거야.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은 1,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인수분해 되나? 1, 4가 아니지. 2로 가야겠네. 2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랑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네요? 안 나오나?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겠네.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a는 양수라고 그랬나요? 문제에서? 그죠? 네,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문제 정답 2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간단하죠? 그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28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좌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가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 자 29번 문제는요 요거는 별표 하나 쳐두시고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야. 그러니까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거고 공비가 이제 미지수일 때 이제 어떻게 잡냐라는 건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비가 미지수라면 쌤이 수열의 극화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자 공비가 미지수라면 우리는 범위를 나눠서 생각한다라는 거. 항상 공비가 미지수일 때는 범위를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거 가지고 가셔야 돼. 자 그러면 해볼게요. 바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실수 t에 대해서 y는 tx-2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fx가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죠?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요거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일단 fx라는 거부터 보시게 되면 fx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나요? x랜다.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에이씨 뭐야 n이 무한대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써진 식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x의 2n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자 내려볼게 x라고 내리고요 x의 2n이고요 빼기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네요. 됐어? 2n 플러스 1을 이렇게 쪼갠 거야. 밑으로 내린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범위 나눠야지. 범위 나눠서 생각하자. 자 그러면 절대값 x라는 게 있을 거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죠. 그럼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니까 리미트 x의 2n제곱 x의 2n제곱이 이제 공비잖아요. 요게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영향을 받는 친구니까 절대값 x라는 게 1보다 작아. 그럼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요 값은 0으로 갈 테니까 위에 거 사라지고 밑에 거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볼게요. 절대값 x가 1보다 커요. 그럼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이 친구도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개수만 비교하시면은 2x가 나오니까 fx는 이때는 2x가 그려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일 때 즉 x가 1일 때부터 해볼게. 자 x가 1이면은 그냥 x자리에다가 전부 다 1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1 더하기 1분의 1 대입하시면은 2 빼기 1이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함수값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해주시게 되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네.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를 일단 정리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2단계 가볼게요. 자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fx에 뭘 그릴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f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 한번 살펴보시면은 얘는 y축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x축 그리고 그런 다음에 1, 2 그 다음에 여기 1, 이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2 뭐 요 정도까지. 아이고 너무 높게 찍었나? 2.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놓은 거야. 자 그럼 잘 봐. 1을 대입하시면은 2가 돼요. 왜? 이것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여기가 함수값은 정의가 되지 않았어요. 빵꾸니까 직선을 이렇게 그릴 거고요. 2라는 거 하나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도 기울기 2짜리 직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예요.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면 대충 요 정도 잡힐 때니까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는 여기 절반쯤 되겠죠? 여기 절반쯤 되니까 이렇게 점 하나 찍어주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fx 그래프를 그린 거야.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요 그래프를 내가 지금 이제 누구랑 비교를 할 거냐면 y는 tx-2라는 요 1차 함수, 요 1차 함수와 비교를 할 건데 많이 봤던 거죠. 그죠? fx에 대한 함수 그래프 그려놓은 다음에 어떤 직선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거랑 비교하는 문제는 뭐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봐봐. t라는 문자가 지금 미지수예요. 근데 t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기울기지. 그지? 자 그럼 쌤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잘 봐. 기울기가 미지수야. 즉 변수죠. 기울기가 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부터 찾자? 정점부터 찾으셔라. 그럼 정점은 뭘 의미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정점은 기울기에 관계없이 t 값에 뭐가 들어가든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는 기울기, 정점으로 잡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y는 tx-2라는 점인데 여기서 t라는 값이 지금 미지수니까 t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살펴보면 x자리에다가 지금 뭘 대입하면 돼? 0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자 내가 요 값을 0,-2라는 점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애라고 한번 잡아보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문제에서는 함수 gt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래요. 개수. 아 이거 개수에 대한 함수네. 이거 개수에 대한 함수인데 gt가 자 여기 밑줄 쳐봐. t가 a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작은 수부터 썼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t가 a에서 불연속이 된대. 개수에 대한 함수가 불연속이 된대?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얘는 개수가 뭐 하는 거야? 변화하는 거죠. 아, 개수가 바뀌는 친구구나 얘는. 즉 개수가 변화하는 지점만 우리가 관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관찰한 지점에서 크기 순으로 작은 거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m값과 am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몇 개 생기는지 불연속점이 몇 개 생기는지랑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a값 즉 여기서 a값은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가 되겠죠. t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생기냐라고 했을 건데 자, 이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푸셨을 때 많이 실수를 한 게 이걸 6개라고 써가지고 많이 틀렸거든.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자, 그 함정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결국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돌려볼 거잖아요. 즉 이 점을 중심으로 360도를 회전 이동을 해서 360도 한 바퀴를 돌려볼 건데 그때의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개수가 변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GT라는 그래프를 굳이 그려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 지점만 몇 개가 되는지 찾으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그래프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자, 기울기가 수직일 때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죠? 자, 그럼 기울기가 수직입니다. 그럼 얘가 수직인데 자, 이쪽에서 이제부터 왼쪽으로 틀어볼게. 자, 그럼 왼쪽으로 트시게 되면은 요렇게 음수 기울기가 나오면서 여기를 반드시 지나겠네? 됐니? 그럼 음수 기울기를 지나니까 여기서 몇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계속 만나겠죠?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여기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만나다가 여기를 지나갈 때 여기를 요렇게 지나갈 때가 생기고 자, 불연속점 개수 찾을 때는요. 어떻게 푸시는 게 좋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게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경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지면은 한 개가 생겨. 근데 여기서는 몇 개가 돼? 빵 개가 되니까 무조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번호를 매기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이다. 우리가 말하는 거는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몇 개냐. 즉 바뀌는 지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를 확인만 해주면 되니까 아, 여기를 하나라고 이렇게 놓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그러면은 계속 이제 왼쪽으로 더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몇 개가 되냐면 계속 빵 개가 생기거든. 그러다가 여기를 지날 때가 되네요. 여기를 지날 때가 나와. 여기를 지나는 순간은 다시 뭐가 돼? 두 개,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여기 하나가 되네요. 따라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경계가 되는 거죠.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넘어가면서부터도 계속 0개 나오다가 여기가 딱 돼요. 요렇게. 그럼 얘는 기울기가 0이 될 텐데 자, 기울기가 0일 때 요거보다 음수 쪽 기울기라면 요 위로 살짝 올라간 그래프라면 0개가 생기다가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죠. 그럼 밑으로 처지면 이쪽에서 무조건 하나랑 만날 테니까 한 개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것도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따져주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볼게요. 그럼 이제 바꿔서 색깔을 좀 바꿔서 지금부터 이제 보실 건 뭐냐면 양수일 때거든. 그럼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자, 요 점을 무조건 지나는데 하나 계속 만나. 그러다가 여기. 자, 여기를 지나갈 때가 언제냐? 여기를 지나갈 때가 좀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서 하나 만나는 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서 살짝만 가도 이쪽과 만나니까 몇 개로 바뀌어? 두 개가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네 번째 불연속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야 돼. 잘 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계속 요 점을 기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그럼 계속 한 개 만나다가 여기가 있어. 자, 근데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1,2분의 1이거든. 그러면 0,-2에서 1,2분의 1로 간다는 얘기는 가로로는 한 칸을 간 거고 세로로는 몇 칸을 간 거야? 2분의 5칸만큼을 간 거죠. 맞아요? 2분의 5칸만큼을 간 거잖아. 그지? 그럼 2분의 5칸이니까 니네가 생각하기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얘 2분의 5칸이니까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요 밑에서 하나 만날 거고 여기 지나고 요 위에서도 하나 만나겠죠? 그럼 하나 만나니까 얘도 여기가 있고 요렇게 틀어지니까 점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불연속점이네 라고 해서 이거를 다섯 번째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숨어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의 숨어있던 함정이 뭐였냐면 바로 이 기울기가 2x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기울기가 얼마야? 2x죠. 그대로. 똑같은 함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 잘 봐. 두 직선의 기울기가 뭐해? 평행하지.
자, 두 직선의 기울기가 평행하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 교점이 생기지 않는구나 이거잖아. 즉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있다는 거야. 이걸 반대로 얘기하시면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기울기가 같다면 그러면 기울기가 조금만 달라도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만 달라도 얘는 무조건 뭐가 생기냐면 두 직선의 교점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림 갖다가 어설프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 그 1차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봐. 요 5번 경계의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요 기울기, 5번 경계의 기울기가 얘가 2분의 5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였어? 얘는 기울기가 1이었거든? 그럼 1과 2분의 5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기울기가 2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기울기가 2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얘와도 평행하고 이 밑에와도 평행하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 얘와 얘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2일 때, 기울기가 딱 2가 될 때 바로 6번째 불연속점이 생긴다는 거지. 됐나요? 자, 마무리할게요. 여기 마지막 여기 지날 때죠. 그럼 여기 지날 때를 내가 그려보면 이렇게 가네. 그럼 이렇게 가면 더 이상 만나 안 만나? 이제 안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에서는 하나, 두 개가 생기겠네? 두 개가 생기지만 얘를 지나갈 때는 교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불연속점이 요거 7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GT라는 함수의 불연속점은 총 몇 개가 생기는 거냐면 7개가 생긴다는 거죠. GT라는 함수의 불연속점은 7개가 되고 우리는 A7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A7은 그럼 언제냐? 여기 요 점 지날 때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지금 1,2였죠. 그럼 0,-2부터 1,2까지니까 얘는 한 칸이고 4칸을 올라가지. 그럼 한 칸이고 4칸을 올라가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의 정답은 7 곱하기 4가 돼서 28이라는 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29번 풀이였고요. 주의하실 점은 개수에 대한 함수에서 개수에 대한 함수에서 불연속인 점이다. 불연속인 점이다라는 것은 개수가 변화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가 변화하는 지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실제로 딱 그려가지고 보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 함정이 존재한다는 거. 함정. 요 6번의 함정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두 직선과 평행할 때 두 직선이 평행할 때에 해당되고 평행하다면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주셨어야 올바른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GT 함수는 굳이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완벽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문제 그래프 그려놓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29번이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30번으로 갈게요. 자, 고개 드시고 30번은 어려웠죠? 자, 일단 길어요, 문제가. 굉장히 좀 깁니다. 말이 많은데 여기서 공부하실 거 첫 번째는 30번 문제는 얘들아, 고개 들어. 여기 봐. 뭐 충분히 풀어봤을 거 아니야, 동현아. 그지? 안 풀리는 거 안 풀리는 거야. 정리를 해. 자, 잘 봐. 얘는
삼각함수 극한 도형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부하실 때는 이게 수열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도형 문제잖아? 그럼 도형 문제니까 우리가 어차피 삼각함수 극한도형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삼각함수 극한도형을 많이 연습을 할 건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이디어 자체가 삼각함수 극한도형 스타일이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범위가 수열의 극한이다 보니까 그 수열의 극한의 형태를 좀 차용을 해서 걔를 빌려와가지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이디어는 삼각함수 극한도형에서 많이 쓰는 아이디어를 할 건데 자, 뭘 할 거냐면 자, 요거 하나 메모할게요. 등비급수에서도 설명한 건데 자, 이상한 도형의 넓이 하여튼 뭔가 이상한 도형이 생기지.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없는 우리가 막 공식을 외우고 있거나 그러지 않은 그런 애들을 구하실 때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개 정도를 정리해 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에서 부분을 빼주는 거. 뭐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전체에서 부분을 빼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 즉,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을 적당히 쪼개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의 합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는 거. 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기준으로 공통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 자, 그래서 이상한 도형의 넓이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고 요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까는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셔야겠죠. 자,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쓸 거냐? 바로 얘를 쓸 거예요. 문제 그림에서 주어진 공통 부분을 기준으로 좀 공통 부분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 요 세 번째 테크닉을 좀 써볼 건데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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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고 결국 우리가 찾는 거 해볼게. 우리가 찾는 거는 문제 그림에서 fn에서 gn을 뺀 거야. 이거 찾을 거야. 그지? fn에서 gn을 뺀 걸 찾을 거야. 자, 그럼 가볼게요. 잘 봐. 그림 보자.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의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요쪽 요렇게 생긴 요 부분 이제 빗금 쳐볼게. 요렇게 생긴 도형 요거에 대한 넓이 fn 그 다음에 요쪽에 대한 넓이 요거 gn 돼 있고 여기에서 얘를 뺀 거를 구하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일로 와봐. 자, 이제부터 문제 풀게.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공통 부분을 관찰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fn과 gn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fn과 gn을 가지고 이렇게 공유하는 형태의 공통 부분을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해 볼 건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식을 세워 볼게 얘들아. fn-gn이죠. 그러면 얘는 내가 만약에 공통 부분을 뭐 세모라고 잡으면 그냥 편하게 세모라고 잡으면 플러스 세모에서 공통 부분을 더한 거에서 빼기 gn 더하기 세모를 하면 세모는 지워져요. 뺄셈으로. 그런 다음에 fn과 gn이 어떻게 돼? 딱 남는 형태가 되네. 이걸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 그림 봐. 여기서 이제 공통 부분이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들을 찾아보시면 첫 번째는 요거 있죠. 요거 밑에 거. 요거 조그만 거. 보여? 그지? 그럼 얘들아 잘 봐. 내가 원점에서 요렇게 생긴 요거. 근데 요거는 뭐야? 적분이네? 우리가 적분에서 많이 봤던 모양이죠? 그럼 이거는 왠지 뭐 2차 함수니까 그냥 조금씩은 복잡해도 적분을 이용해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생각. 자, 근데 이쪽으로 와봐.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지. 그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은 뭘로 봐야 돼? 원이잖아. 맞아요?
얘 원이잖아요. 원. 원과 직선 두 개, 접선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근데 니네 원 적분하는 거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죠 우리. 그죠? 우리는 원을 적분한 걸 배우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아, 좀 그래요. 그지? 왜냐면 뭔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 부분을 좀 찾아본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지금 어때? 원이라는 식이 들어가니까 좀 안 맞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지. 봐봐. PN이라는 게 중심이거든. 그 다음에 RN이라는 점이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요 점이 뭐냐면 요 점이 접점이에요. 접점. 그러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보는 순간에 뭐 하고 싶어? 이어야지. 무조건 이어야죠. 어떤 도형이 됐던 간에 원의 중심과 접점이 나오면 무조건 이어야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너 직각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직각이군요. 됐어? 그러면 나는 공통 부분을 어디로 잡을 거냐면 자, 쌤이 지금부터 테두리 치는 이 부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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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는 이 부분을 세모라고 잡겠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정민아! 됐지? 자, 그럼 잘 봐. 그럼 결국 나는 fn 더하기 세모와 gn 더하기 세모인데 얘부터 볼게요. fn 더하기 세모는 뭐냐면 원위의 점이고 원위의 점이고 이거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네? 그럼 이거 뭐야? 부채꼴이 되지. 됐어요? 얘 부채꼴이 되네요. 요렇게가. 그러니까 요거는 부채꼴이네. 그 다음에 gn 더하기 세모를 볼게요. 그럼 gn 더하기 세모는 이쪽으로 오시면 아 얘는 조금 더 얘도 약간 애매해. 얘는 이렇게 기본 도형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직각이잖아. 맞아? 얘가 직각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다가 원점 있죠. 원점. 원점에서 PN까지 이렇게 선을 이어. 됐어? 그러면 요 세모까지 포함한 걸 보면 요렇게가 직각 삼각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빗금친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빗금친 요 부분은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네요. 그래서 GN을 정리하면 GN 플러스 세모는 직각삼각형 하나랑 더하기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GN 더하기 세모가 될 거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공통 부분을 관찰했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까지 명확하게 잡았어요. 부채꼴 구해야 되고요. 직각삼각형과 요거를 구할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 부채꼴 구하러 가봅시다. 첫 번째. 자, 내가 할 거는 이제 이거. 부채꼴 구하러 갈 건데 그럼 부채꼴 넓이 공식은 뭐예요? 부채꼴은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이거네. 자,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을 알아볼라? 몰라요, 아직. 모르니까 자, 이렇게 볼까? 지금 삼각형을 따로 빼서 써볼게. 자, 여기를 HN이고요. 여기가 O고요. 요렇게가 PN이야. 그럼 여기가 직각인 거지. 이렇게까지. 이태! 그지? 됐어? 근데 얘들아 이거 길이 줬거든? 이거 길이 얼마래? 그렇지. 2n 플러스 2. 문제에서 줬어요? 2n 플러스 2. 근데 이거를 모르잖아. 그리고 얘가 뭐가 될 거야? 여기가.
여기가 요 노란색 요게 뭐야? 판제르미 거 아니야? 나 이거 구하고 싶다는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잘 봐. 여기를 모르죠. 여기를 모르니까 A라고 놓으세요. 미지수 잡자. A라고 놔.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이 길이는 2차 함수 위의 점이죠. 원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럼 2차 함수가 지금 식이 어떻게 주어졌어?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곱하기 a라고 줬지. 아, a 제곱이 되겠네요. 네. x 제곱이니까 a를 대입한 거.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은 요 a라는 문자를 n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극한을 하시려면?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처음에 떠올려 볼 수 있는 거는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n 있고 a에 대한 거 있어. 그지? 그럼 n 있고 a에 대한 거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그죠? 피타고라스 할 수 있네. 그럼 피타고라스 해볼게. 자, 잘 봐. 여기다 계산해볼게. 계산은 이렇게 들어가지? 계산 과정은요. 자, 2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합시다. 빗변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자, 뒤에 거 제곱하시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n 플러스 1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이고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a 4제곱이 되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면 얘가 4 곱하기 n 플러스 1의 뭐가 돼? 4제곱이 돼요. 아, 4제곱이 된다. 제곱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해볼까? 분모 자리에 있는 게 거슬리잖아요? 그럼 분모 자리에 있는 게 거슬리니까 요거를 이제 곱해줄게. 그럼 얘가 4제곱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곱해지니까 a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a 4제곱이요 이렇게 되거든? 이거 전개하는 거야? 그럴 리가.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a라는 문자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맞죠? a를 n에 관한 걸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a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요 식이 뭐가 돼? 방정식이네. 보기차식이죠? 4제곱 제곱이니까. 자, 그럼 볼게요. 방정식처럼 정리를 해보면 3a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 제곱이 되고, 빼기 넘어오겠죠? 그럼 4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4제곱의 형태가 되고 는 제로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여기 3이라는 게 있으니까 계수 써보면 1과 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n 플러스 1의 4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적당히 쪼개볼 수 있는 게 2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2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고 나서 요거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요거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야 되나 라고 봤더니 잠깐만. 마이너스가 아니죠. 2로 할 필요가 없겠네. 요렇게 써놓고요. 미안. 요렇게 써놓고 개수는 정해줄게. 자, 4라는 것을 아는데 여기가 하나죠. n 플러스 1제곱이 하나가 나오잖아? 그럼 n 플러스 1제곱이 하나가 나오니까 여기 1이라고 쓰고 여기 4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어디다 붙여주면 돼?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네. 됐어요? 인수분해 한 거예요. 자, 그럼 인수분해 했으니까 요 식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자, 요쪽은 보시게 되면 3a제곱 더하기 4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0이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왜? 얘가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절대로 없죠. 얘가 0이 될 수가 없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제곱이라는 건 뭐가 나온 거야? n 플러스 1의 제곱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형태. 이게 첫 번째 계산한 거야. 자, 그래서 계산 자체를 뭐 한 거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한 거야. 알고는 있어야 돼. 그지?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안 떠오르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고 내가 구해야 될 게 명확하게 정해졌으니까 결국은 계산을 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이 정도 계산 끌고 가는 거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미적분 하는데. 됐지? 자, 근데 잘 봐. 근데 이걸 좀 이렇게 보자. 두 번째로 해볼게. 두 번째 풀이. 이걸 찾을 때. 자. 이거를 이제 그냥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안 보이시면. 근데 약간 꺼림칙하게 좀 이렇게 삘이 왔는 게 이런 거죠. n 플러스 1 있잖아요. 근데 얘가 요게 이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아? 그지? 2n 플러스 2가 2 곱하기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되게 익숙한 관계가 하나 나오거든? 얘가 2고 얘가 루트 3이야. 어? 루트 3이랑 2야. 그럼 잘 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a라고 하지 않고 1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a 자리에 n 플러스 1 제곱을 집어넣으니까 약분이 돼서 루트 3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똑같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곱해졌고 비율이 1이고 루트 3이고 2가 돼요. 그럼 피타고라스, 즉 직각삼각형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지. 아, 그래서 그냥 바로 요거를 n 플러스 1, 즉 얘를 n 플러스 1,0으로 봐도 상관은 없겠네. 이게 두 번째. 특수각을 이용하는 거. 자, 물론 저런 생각이 쉽게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으로 끌고 오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 이거 당연히 안 떠오르면 이걸로 해야죠.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을 좀 갖자 이거야. 자, 세 번째. 공부하실 거 세 번째가 직각삼각형이 도형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 그러면 특수각을 한 번은 의심은 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특수각이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특수각. 30도, 60도, 90도 혹은 뭐 1대 1대 루트 2 뭐 이런 건 아닌데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잖아. 생각해보고. 그랬을 때 특수각이 될 것 같네? 그러면은 그냥 훨씬 계산이 어떻게 돼? 간결하게. 그냥 바로 찾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의심을 하냐 안 하냐가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는 이만큼 계산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막 하는데 누구는 한 방에 이렇게 찾았어. 그럼 시간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해설 강의 듣고 나서도 우리 공통과목은 월요일날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이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가 뭐 대단히 막 손도 못 댈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냐 그렇지는 않다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랬을 거라고. 니네가 문제 풀다 보면 시간 부족했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29번, 30번, 뭐 22번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고 혹은 거꾸로 아예 처음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부터 나는 27문제만 풀 거야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걸 보는 데 있어서 요새 수능에서 나오는 게 계산 자체도 좀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도 좀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을 가지고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나서 너무 계산이 많아요. 이건 이 정도면 계산 없는 거죠. 니네 뒤에 미분이랑 적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지? 이 정도면 깔끔한 계산인 거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한 번은 특수각을 의심을 좀 해보셔라. 알겠어? 의심을 좀 해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까지 찾은 거냐면 그래서 뭐까지 찾은 거야 지금 이렇게 했어. 반지름이 뭐라는 걸 찾은 거야? 루트 3 곱하기 n 플러스 1이요. 요까지 찾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건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루트 3 요거 알았으니까 우리 이건 알았네. 그럼 1대 루트 3대 2지. 직각이니까 이거 몇 도야? 60도. 이거 몇 도야? 30도. 요까지 한 거야. 특수각은 1 플러스 1이에요. 요것도 하나 써줄게. 특수각은요 1 플러스 1이야. 하나는 뭐야? 길이의 비. 그리고 하나는 뭐야? 각도. 각의 비. 그래서 특수각은 항상 1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알았지? 그럼 일로 와봐.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검증한 삼각형이 이거였잖아요. 이거. 요렇게. 이거. 그럼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온 거야? 루트 3 n 플러스 1 이게 나온 거야. 맞아? 그럼 잘 봐. 이거랑 서로 어때? 당연히 같죠. 반지름으로. 그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도 루트 3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된 거다. 그 다음에 잘 봐. 요각이 몇 도였어? 6분의 파이야. 근데 일로 와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검증할 거야. 이 점. 이 그림. 이거 무슨 점이야? 원점. 또가 중요해. 또. 원점이고 또 무슨 점이야? 동현아, 무슨 점이니? 그림을 크게 봐봐. 이만큼을 봐봐. 얘 무슨 점이야? 원점이고 또 무슨 점이야? 정민아, 무슨 점일까? 자, 힌트를 줄까? 이거 무슨 점이야? 접점. 이거 무슨 점이야? 접점. 이거 뭐야? 원밖에 안 점. 여러분, 제가 도형 문제, 도형 설명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 그린 거 기억나죠? 이거 뭐라 그랬어? 원밖에 한 점이고요. 접점이고요. 접점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가 같고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 내리고 이렇게 하면 얘랑 합동돼요. 이거. 그치? 얘가 벌어져 있다고 해서 원밖에 한 점이라는 성질이 깨지지 않아요. 요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더 가깝게 붙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야? 원밖에 한 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와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것도 똑같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이해됐어요? 그게 두 번째 숨어있는 이 문제의 정보야. 이게 첫 번째 숨어있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다시 그려드릴게. 원밖에 한 점입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 뭘 그렸을 때? 접선을 그렸을 때. 요 상황. 그래서 지금 그림이 한번 그려보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그려볼게요. 필요한 것들만. 자, 원이 있고요. 여기 있고 원점이 요쯤에 있다고 해볼게. 요쯤에. 이렇게 X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원점이 요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하나가 딱 그려진 이런 그림이야.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HN이고 여기가 뭐야? RN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찾은 거냐면 이렇게 반지름 찾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그려놓은 거야? 원점에서 요까지 이렇게 이어놓은 거라고. 그럼 잘 봐.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니까 당연히 합동이 될 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게 요 부채꼴. 지금 요거 구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반지름은 찾아놨잖아?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중심각. 근데 중심각의 절반이 얼마라는 거야? 30도라는 거죠? 따라서 중심각이 얼마가 돼요? 3분의 파이가 돼요.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자, 그럼 부채꼴식 마무리 지을게요. 자, 부채꼴식은 요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fn 더하기 세모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시면은 3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됐어요? 곱하기 얼마? 3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부채꼴 넓이에요. 됐어요? 자, 마무리 지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제 네 번째 갑니다. 뭐 찾아야 돼요? gn 더하기 세모. 이거 찾아서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이거 여기다 쓰. 자, 이거 찾아서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gn 더하기 세모를 내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자, 얘만 따로 빼서 그려볼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직각이고, 그 다음에 얘가 약간 조금만 더 살짝만 비틀게. 요렇게 오고요. 이렇게가 직각이고, 얘가 이렇게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요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Rn이었고 얘가 Pn이었어. 자, 마무리 지을게. 다 끝난 거야. 다 구했어. 자, 일로 와봐. 이거 뭐야? n 플러스 1이요. 그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함수예요? 원 아니죠, 이거? 이거 원 아니야? 이거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쪼개자고 그랬어요? 요거랑 해서 이렇게 쪼개자라고 했지?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은 다 구해놨어. 이거 n 플러스 1과 똑같으니까 이거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니까 루트 3 n 플러스 1이다. 이거 다 구해놨으니까 직각삼각형 넓이는 그냥 나오는 거지. 자, 문제가 뭐냐? 여기야. 여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요거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아니나 다를까 쌤이 얘기했죠. 수열의 극한, 그 기출문제나 이투스 거 풀어드리면서 수열의 극한 문제 갖다가 나오는데 어렵게 내는 게 다 한정적이니까 막 더 어렵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극한만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요새는 뭘 끌고 온다고 그랬어? 수학2 내용을 끌고 온다고. 자, 이게 뭐예요? 넓이 공식 쓰면 되죠. 수투 정적분에서 배우는 넓이 공식 쓰면 되잖아. 그지? 적분할 필요도 없잖아.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자, 봐봐. 여기 봐. 우리 수투에서 이런 거 배웠죠? 기본 개념.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그랬을 때 요렇게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인테그랄 알파 베타 되고요. 자, 얘를 f라고 놓으시면은 자, 얘는 절대값 fx dx다. 이게 원래 우리가 넓이를 정의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계산 안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얘는 6분의 최고 차항계수 절대값 쉬운 거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이거 쓰면 되지.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고2 때 내신 맨 마지막에 수투에서 넓이 공식 이걸로 쓰잖아요. 포물선에서. 그죠? 그럼 잘 봐. 이런 도형만 가능한가요? 아니죠. 이것도 가능하잖아.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도 이 넓이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고. 됐어?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넓이 공식 쓸게요. 자, 넓이 공식이 교점의 좌표만 알면 돼요. 교점의 좌표. 그 교점의 좌표가 뭐야? 0이랑 n 플러스 1이네. 자, 그럼 요거 넓이 공식 쓰시면은요,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갑니다. 자, 6분의 1이라고 쓰고요. 자, 최고 차항 계수가 지금 문제에서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이야. 맞아?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곱해. 여기다가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이 되고 곱하기 얘에서 얘 뺀 거에 몇 제곱? 세제곱 해주시면 되니까 n 플러스 1의 몇 제곱? 세제곱 되네. 그래서 이렇게 제곱까지가 나오는 거지. 됐어요? 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럼 계산 마무리할게요. 이거 지우고
자, 5번째. 마무리. 우리가 구하는 건 fn 더하기 세모에서 빼기 gn 더하기 세모 요거였잖아. 그럼 쭉 써주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계산해놓은 거 끌고 올게. 파이죠. 3이랑 m 3분의 파이 약분되니까 파이 곱하기 m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자 이 뒤쪽에 거는 요거 직각삼각형 공식 갈게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n 플러스 1 요 제곱 요까지가 직각삼각형이고 더하기 6분의 루트 3 곱하기 뭐가 돼요? n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요 친구들이 전부 다 뭘 갖고 있어요? 요 친구들이 전부 다 n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죠? n 플러스 1제곱, n 플러스 1제곱,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갖고 있잖아? 그죠? 자, 문제에서는 뭐 하래요? 여기다가 n제곱 씌워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문제 정답 찾으라는 거였지. 그지?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묶을게. 자, 그러면 요거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묶으면은 얘는 뭐까지 묶을까? 2분의까지 묶을까? 자, 2분의까지 묶자.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 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가 파이죠. 그죠? 남는 거 써볼게요. 남는 거. 얘 파이 남아요. 얘는 얼마 남니? 루트 3 남아요. 얘는 얼마 남니? 3분의 루트 3 남아요. 이렇게. 됐어? 자, 여기에다가 이게 fn-gn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fn-gn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씌운 거야? n제곱 붙여준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계산 n제곱 n제곱이니까 어차피 이거랑 이거는 극한 계산하면 뭐 의미 없지? 의미 없으니까 마무리 계산하면 이 친구는 2분의 1 계수 2분의 1 곱하기 요거 갖고 와봐. 파이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3분의 2 루트 3이네. 그러면 정리하시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3분의 루트 3이 되네요. 정답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는 그대로 있고 k가 뭐가 되는 거야? 요 값이 k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k제곱하면 얼마예요? k제곱하면 3분의 1이요. 그럼 거기다 60 곱하니까 문제 정답 얼마? 20이 되는 거였죠. 그지?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20이라는 값이 정답이었던 30번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어휴, 길죠? 근데 요 문제를 공부하실 때 이제 우리가 도형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지? 도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요거 특히 도형에 대해서 보는데 요 삼각함수 극한도형 스타일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상한 부분의 넓이 나왔을 때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도형 다루실 때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 알았지? 요거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한 문제 답을 맞췄다 틀렸다 뭐 풀어봤다 안 풀어봤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니네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니네가 한번 실전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부할 것들을 다 얻어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되게 천천히 자세히 공부할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계속 써먹으시는 훈련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3월 해설 강의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쉬었다가 우리 진도 나갈게요.